많은 사람들의 성원에 힘입어 무려 재출연 500뷰? 무슨 얘기 준비했나요? 오늘은 메가히트 떡밥, 브렛 네. 캐버너 떡밥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아 브렛 캐버너 하면은 최근 지명된 대법관. 그쵸, 미국 대법관. 일단-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위장전이, 부동산 투기 등 많은 사건이 있어도 관심이 그렇게 크게 안 모여서 그런지 뭐 낙마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한국은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판결을 하면서 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국회의원이나 오히려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아무래도 미국은 이 법정 다툼 위주로 모든 게 이루어져서 모든 예. 사회적 이슈가 예를 들면 낙태라든지 예. 동성혼 뭐 이런 사회적인 논란이라는 이슈들이 뭐 반이민법, 임자 예. 어떻게 처벌할까 그런 거를 법정에서 해서 좀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럼 한국에선 법정에서 안 하나요? 한국에선 법정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대통령의 권한이 훨씬 막강하지 않나요?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오늘 어쨌든 왜 뭐 브렛 어쨌든 캐버너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왜 브렛 캐버너입니까? 아. 왜 브렛 캐버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간략하게 설명. 지명이 됐어요. 대법관으로 공화당에 지명했겠죠. 예. 근데 갑자기 3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크리스틴 포드 사람이 고등학교 때 브렛 캐버너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예. 충격적 폭로죠. 3명이 폭로를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었지만 결국은 50대 48로 아슬아슬하게 승인이 됐죠. 그래서 대법관으로 임명이 됐다. 됐죠. 브렛 캐버너는 보수 법관으로 꽃길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정말 엘리트. 초엘리트죠. 예.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법조인이었고 어머니 예. 판사였어요. 예. 아버지가 검사였던 것 같은데 어쨌건, 그리고 예일대를 나오고 예일대 로스쿨을 나왔어요. 예일대 로스쿨은 이제 하버드 로스쿨하고 맞먹는. 미국의 탑 투탑이죠. 미국의 네. 투탑. 예일대 로스쿨이 1위라고 보통 하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버드 굉장히 싫어하지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뭐 비슷합니다. 예, 뭐 둘은 네. 솔직히 삐까삐까, 둘이 삐까삐까한데 예일대 로스쿨을 나와서 아버지 부시 때부터 이미 높은 고위직을 거쳐서 아들 부시 때는 백악관에 입성도 하고 백악관에도 있어도 일을 했고, 케네디라는 전임자 대법관과 같이 일을 하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거예요. 법관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가 이번에 지명이 되었는데,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아. 돌아가요? 빨리빨리 얘기해요. 자르기 힘들어. 그냥 브렛 캐버너가 왜 사회적으로 그렇게 뜨거웠는지, 그리고 브렛 캐버너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가 왜 그렇게까지 충돌했는지에 대해서 다루면 되잖아요. 왜 둘이 싸웠느냐? 브렛 캐버너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대법관 자리가 완전히 균형이 깨지면서 미국 대법원이 굉장히 보수화될 것이다. 심지어 낙태가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이제 금지가 되거나 이럴 수 지금은 어떤데요 현상이? 지금은 사실 대부분이 합법인데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뭐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반이민자 법안에 대해서도 훨씬 더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있고. 그러니까 균형이 깨졌다는 거는 지금 몇 대 몇이란 거죠? 지금 미국의 대법관은 9명. 9명인데 5대 4인데 예, 5는 보수입니다. 5는 보수고 4가 진보인데, 근데 케네디라는 온건파가 이제 나가면서 보수인 브렛 캐버너 들어가면서, 그리고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보수들이 층이 된 거죠. 왜 대법관이 중요하냐면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이에요. 그래서 한 죽을 번 때까지. 들어가면은 죽을 때까지 가는데 캐버너는 젊어요. 53세밖에 안 돼요. 젊어요. 그래서 최소한 30년은 30년은 하겠다. 근데 30년은 되게 적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미국의 부자들은 뭐 90살까지도 뭐 그 종신 대법관을 진짜 종신처럼 하기 때문에 안 내려놔요 잘. 대통령이 대법관을 몇 명을 임명하는 것도 사실 되게 축복인 거죠. 그쵸. 근데 이번에 트럼프 때 되게 그런 게 많아요, 권한이. 우리나라의 저보다 대법관은 종신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지명이 빈번한데 브렛 캐버너 하나 들어가면은 보수 한 자리는 최소한 20에서 30년은 보장된다. 그쵸. 라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절대 얘가 들어갈 수 없게 막았어야 됐죠. 뭐 사실 이 전에 막았어야 됐다라는 말이 이제 와서 보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전이라고 하면 언제죠? 그러니까 이 전 대법관이 보수가 됐었던 걸 네. 막았어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오바마가 힐러리 클린턴 때 이겼어야 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브렛 캐버너 전에도 트럼프가 임명했나요? 네. 이번에 임명할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그 중간 선거가 이제 몇 개월 안 네. 남았으니까 중간 선거 참고로 11월. 이렇게 됨으로써 당연히 여성 교육이 이제 분노를 했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민주당의 선거 의지가 더 높아졌지만, 민주당의 선거 의지가 높아졌다는 건 결국 투표장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즉 보수인 브렛 캐버너가 됨으로써. 선임이 됨으로써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아 씨발 이거 투표 지니까 이따위로 됐네 라는 생각에 투표장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통 알려져 있죠. 전반적인 얘기고 예. 상원 선거만 보면 사실 상원 선거가 중요하거든요. 하원 선거는 네. 솔직히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뭐 이긴 게임이라고 보고 이번에도 브렉 캐버너를 당선시킨 건 상원 의원의 투표였거든요. 상원이 중요한데 상원이 미국 상원은 99명인데 그 중에서 50명 이상이 동의를 얻으면 선임이 되는 건데 이번에 50대 48로 선임이 됐죠. 예. 상원 의원은 게리 맨더링이라고 해서 굉장히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지역구가 배정되어 있어서 예. 전체 투표로는 트럼프 대 클린턴처럼 전체 투표로는 이겨도 지랑률이 높은데 오히려 공화당도 집결을 좀 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힐러리 클린턴 때는 비록 틀렸지만 예. 네이트 실버라는 가장 유명한 통계학자가 있잖아요. 예, 네이트 실버는 참고로 538. 미국 하원 선거구가 538개인가? 네. 그래서 538을 대통령. 다 맞추겠다 그런 마음으로다가 538.com이란 걸로 유명해진 그거를 진짜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맞춰서 그 사람이 근데 이번에는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 이길 확률이 70% 이상이다. 웬만하면 이긴다라고 10월 10일 시점에서 말한 상태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트럼프 선거 때는 틀렸잖아요. 자기도 그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선거 때 힐러리 클린턴이 그만큼 유리했는데 졌다. 그 정도로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네. 이게 되게 분열된 미국을 잘 지금 미국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상황. 다시 돌아가자면 미국에서 지금 이 대법관이 임명됨으로써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이제 안건들이 있죠. 그쵸. 뭐 동성 결혼이라든가 낙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의제들이 보수적인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죠. 낙태는 거의 뭐 될 것 같고요. 낙태는 이제 금지 불법으로? 쪽으로 갈 것 같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캐버너 한 말이나 판례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특검도 결국 탄핵이든 뭐든 이런 건 대법관과 같이 가는 예. 건데 캐버너는 굉장히 오바마 때부터 굉장히 대통령은 집권 기간에는 어떤 수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꾸준히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트럼프 특검도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탄핵 있습니다. 반대론자네요. 탄핵뿐만 그러니까 수사 자체를 반대하는 탄핵도 탄핵이지만 미국에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지금 트럼프의 특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은 결국 목표는 탄핵이죠. 그러니까 목을- 민주당이 원하는 거는 탄핵인데 그렇죠. 탄핵의 동력이 많이 상실됐다. 굉장히 즉, 미국에서 탄핵안이 올라가서 대법관들이 만약 그걸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게 정설이 됐고 즉 그러면 뭐 탄핵 그 특검 자체의 동력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즉 지금의 정치 상황은 트럼프에게 매우 유리하게 돌아오고 있다. 지금은 트럼프 시대 네. 이러면서 끝내면 될 것 같네요. The unquotable Trump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뭐 중간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싸움은 이겼다. 이번 싸움은 이겼고 민주당이 원하는 것처럼 탄핵으로 가는 길은 없어졌다. 뭐 없었다면 더욱 험난해졌다. 그러니까 거의 그 4년 채우겠다 이런 정도 나오겠네요. 매우 험난해졌다. 네, 4년 채우겠고 재선은 뭐 중간 선거를 봐야겠죠. 네. 네. 뭐 하원은 질 겁니다. 하원은 질 건데 이제 상원이 중요한데. 하원을 뭐 예측 그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예측을 쉽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원이 훨씬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하원이 지는 거는 오바마 때도 그렇지만 인기 있는 대통령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오바마가 굉장히 득표율이 센 대통령이었는데 네. 뭐 하원이 지는 거는 저는 그렇게 큰 대통령의 큰 흠결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정도가. 그러니까 하원이 지는 거는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그렇게 봐야 그렇게까지 되죠. 상원에 비해서. 네. 상원에 비해서. 상하원 이게 미국이라 어려워요.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상원이 권한이 좀 더 있고 하원은 좀 권한이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뭐 그렇게 봐야겠죠. 무려? 무리 509. 아, 네. 메가 히트 하면서 메가 히트, 100 히트, 500 히트 하면서 500또 히트 하면서 어쨌건 돌아왔습니다. 다시 브렛 캐버너가 한 말이 민주당이 나한테 복수를 하려는 거다. 클린턴의 복수를 하려는 거다 라고 말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빌 클린턴의 루인스키 스캔들을 할 때 브렛 캐버너가 특검에 포함돼 있었어요. 다시 힐러리 클린턴 때 말아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이. 다시 할게요. 다시